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공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의 친구들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변명합니다. 과연 그 범죄자의 온갖 악행이 증거로서 드러났습니다. 범죄자, 그런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지나서야 조사받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개월 동안 개기겠다는 말인데 범죄자는 이 말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감동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정신상태가 심히 의심되는 이 범죄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25조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전문의가 발견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시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2주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종로구청장님, 이 환자 부탁합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규탄 집회가 끝난 뒤 의경들이 시민들의 날개란 투척 흔적 등을 청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건 새누리당 당직자가 할 일 아닌가요? 이거 시킨 경찰 간부에게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추궁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중대를 지휘하는 최성령 서울청 1기동단장은 경찰이 자신의 근무지를 청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더러우면 당연히 치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시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발적으로 청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앞뒤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청소하도록 지시했다는 말입니다. 정유라의 남편 신주평이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해놓고 독일에 가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 네,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활짝 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말입니다. 하늘 아래 비밀은 없다. 사실이면 천지가 경악할 일이라며 신주평의 병적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라는 군복무는 안 하고 출국해서 신혼생활을 즐겼다면 가장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주평이 대통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공익요원의 할 일이다. 대통령이 아끼는 정유라를 기쁘게 했으니 자신은 신혼생활로서 공익적 군복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면 이거 참 애매하겠네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35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박계 의원들이 변심하지 않는다면 오는 9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새누리당 비박계 황영철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29명은 탄핵 참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고요. 사실 어저께 안 오신 의원님 중에 몇 분 더 분명하게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분명한 분들이? 저희들은 35명까지는 분명히 탄핵안에 동참할 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고요. 35. 예. 35. 35이 참석한다는 의미는 35이 사실은 가결표를 누른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정도 인원만 확보가 되면 탄핵 가결이구나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희들 발표 이후에 개인적으로 또 이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결정을 잘했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비상시국회에 참여하는 의원이 40명인데 그분들 거기 참여 안 하는 분들 중에도 잘했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찬성표를 던지고 탄핵에 참석하신다는 의미예요? 예, 제가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 탄핵에 동참하고 찬성하시는 숫자에 포함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좋다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분들이? 대략? 거기까지는 너무 지금 국민들은 지금 하나하나가 너무 민감한 때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새누리당의 비상시국회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가결 정족수를 충실하게 지켜낼 만한 그런 숫자는 확보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야당이다. 야당에서 최근에 이러저런 이유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분석들도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 박근혜가 퇴진을 약속하더라도 탄핵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상승하는 본인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의 말씀은 대선 기간, 대선 시점까지 60일밖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즉시 하야가 바람직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의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구나 해서 사퇴할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이 이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사람 죽여가면서까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죽여가면서까지 집권했던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년 4월 퇴진 얘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내년 4월에 퇴진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과 한 공개적인 약속을 수없이 깬 사람들이에요. 당사자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년에 4월은 이 약속만은 반드시 지킬 거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그냥 어깁니다. 그래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강제 장치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게 탄핵이죠. 만약 탄핵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광장에서 퇴진 운동만 계속하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국 얘기는 그렇게 듣고 사실 지금 이제 야권 대권 구도가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시장님은 이제 사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표님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인터넷이든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펴진 얘기가 이재명 얘기는 시원하다. 근데 문재인 대표님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갑갑하다. 이런 뜻으로 자꾸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을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문 대표님이 농담으로 재치 있게 받아친 겁니다. 배부르고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재명 시원하긴 한데 나중에 또 목마르지 않겠냐 사이다 말고 이렇게 장난하신 거예요. 장난하신 거고 저는 그게 재밌지 않냐? 그래서 고구마도 먹고 또 사이다도 같이 먹으면 목도 안 메고 배도 부르고 좋지 않냐. 특히 그 중에 이제 목마르고 배부를 때는
사이다 먼저 먹어야지. 그 고구마 먼저 먹으면 체한다. 아무리 저도 농담 한번 하고 그랬죠. 네. 사실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지지율 뭐 이 시장님도 보고 계실 텐데 네. 시장님 본인도 좀 놀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저는 속도에 대해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을 진짜로 대신해주는 사람, 대행해주는 사람, 머슴의 입장을 가진 사람, 내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는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수없이 배웠는데 실제로는 국민을 지배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화나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정치를 압박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야 될 정치는 여전히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고 그야말로 지도하려고 하고 또 끌어가겠다고 하고 국민들보다 훨씬 수준이 낮거든요. 통상적으로 정치 집단의 수준은 사실 국민들의 집단 지성보다는 언제나 훨씬 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대행해 줄 사람들을 국민은 찾고 있던 중에 가장 우리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사람이 이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생겨난 거죠. 네. 근데 속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라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한국의 트럼프다 이러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은 한국의 샌더스다 이러시는데 뭐 당연히 샌더스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트럼프형 예를 들면 막말이라든지 불합리한 억지 주장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수준이 저는 미국 그 국민 평균 수준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해가지고 못 이기고 샌더스처럼 가야 선택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오는 수요일부터 탄핵 표결일인 금요일까지 새누리당사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김용민 브리핑 수요일 출연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9일 금요일이면 탄핵 처리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촛불 집회 한 가지 목표가 이제 탄핵으로 옮겨와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와서 9일 금요일로 본회의로 탄핵 처리 시점이 잡혔는데 어떻게 탄핵이 가결될 걸로 자신을 하십니까? 확신을 하십니까? 아유, 저희들이 뭐 감히 어떻게 자신을 확신하겠습니까? 네. 진사 대천명이라고 사실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한 7, 8분은 즉각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즉각 퇴진과 함께 탄핵도 같이 해야 된다는 분들. 아니다, 퇴진도 명예로운 거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대로 본인이 만드니까 아예 불법으로 낙인 딱 규정을 하고 탄핵이 돼야 된다는 분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분들은 탄핵이든 퇴진이든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겠죠. 저희는 즉각 퇴진을 그동안 호소하면서도 탄핵조차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회가 탄핵 사안은 차고 넘친다. 매일매일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고 국민을 계속해서 기만하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9일날 탄핵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 또는 친박계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 그러니까 뭐 정계 은퇴 정도가 아니라 아마 강제 퇴출을 당할 거다라는 경고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일, 8일, 9일 이때쯤에는 국회 쪽으로 가서 새누리당 쪽으로 가서 강력하게 규탄 투쟁을 전개한다. 이런 제안이 어제 일요일만 해도 각종 커뮤니티에 국회로 가자 이런 게 제가 알기로 지금 오늘부터 매일 저녁에 또 촛불 집회를 열기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그 장소가 광화문이 아닌 국회 새누리당 당사 앞이 될 가능성도 큽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내일은 아무래도 힘들까 또 현장에서 토론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이나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시민들이 이제 자유반을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광화문, 뭐 내일까지는 광화문이지만 수요일부터는 국회로 가자. 마침 수요일날 민주노총이 전국 새누리당 앞에서 집회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참여인데도 지난주 금요일날 새누리당 앞에서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그 계란도 이렇게 약간 이제 건물에는 아니고 새누리당 팻말에 이렇게 투척하는 퍼포먼스도 했었는데 개별 단체들이 이렇게 새누리당을 가고 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도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새누리당을 포위하는 시위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오신 건데 그래서 수목금부터는 새누리당으로 국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열기를 모아서 토요일날 다시 12월 10일날 다시 한번 전국 최대 규모로 청와대로 향해서 탄핵이 되면 탄핵까지 됐는데도 버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즉시 내려야 된다라는 투쟁으로 연결될 것 같고요. 탄핵이 만약에 불발되면 사실은 그걸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비박계를 압박하고 흔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공작이 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는 분노가 더 커져서 청와대로 사람들이 몰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과의 모종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 분립을 훼손한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한 것인데요.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 분립의 원칙마저 어겼습니다. 해산 결정 2달 전인 2014년 10월 김기춘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비망록에 뚜렷이 적혀 있습니다. 2주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통보되기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 결정 뒤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와 논의했습니다. 김기춘 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 수호 최후에 보루해야 할 헌법재판소를 청와대 밑에 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 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타워였습니다. 비망록의 새정연 통진당 해산 반대 새누리 반박 준비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 여당까지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론전과 시민사회 활동이라며 극우단체를 동원해 종북몰이를 벌였습니다. 법무부의 헌법학자 칼럼 기고를 주문해 보수학자 동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의 김재현 의원 인터뷰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와 재판 진행 상황까지 점검하며 언론을 압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부터 집권 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 보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 자백하십시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을 없애려고 벌인 민주 파괴 행위를 언제까지 감출 수 있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이 탄로나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난도질한 범죄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2차로 열린 일명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친박계 정유섭 의원이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노셔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대통령 박근혜에게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이런 궤변도 늘어놓았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의 문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 7시간. 아무것도 안 해요. 인사만 잘해 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됐냐? 대통령이 관심 없으셔서 잘 된 거예요. 김재익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잘 임명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는 거예요. 잘 임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러면 그 당시에 2013년 3월에 세월호가 취항했는데 2013년 3월에 여객선 안전관리에 총 책임을 지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초대 장관으로 윤진숙 본부장이 낙점되었는데 이는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흙 속의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수십 년간 이 분야에 종사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보면 국회에서도 이 윤유직 장관 부적격, 여당도 부적격, 여론도 부적격해서 자격자질 논란이 심했어요. 근데도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임명을 해갖고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만 골라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세월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해경청장이 제대로 군안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해경청장을 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을 해경청장에 임명하니까 이게 제 역할을 합니까? 대통령 노셔도 돼요. 7시간. 러시아 베링해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청정해역입니다. 이곳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너도 나도 찾는 최고급 대게, 이름하여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여러 후기를 접하고 선택하세요.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대게요리 전문점 개수작, 목포, 나주, 창원에 매장이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뜻을 항상 경청하고 존중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뭐 당신은 어떻게 입장을 그렇게 180도 계속 바꿀 수 있지? 에? 탄핵에 찬성한다고 그랬다가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폭도들이 촛불 좀 들었다고 또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허나 촛불을 좀 들었다니. 야, 자그마치 230만이야 230만. 전국에 네 누나 지지하는 3% 150만을 압도하는 숫자가 한날 한시에 모인 거야. 뭐 시민들이 이 정도 고생했으면 소통을 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 아니겠니? 뭐 나의 이런 유연한 자세를 친박 너희가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봐보, 기관원 협박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될 텐데. 당신 그렇게 깨끗한가? 누나의, 딸의, 사위의 온 가족이 약점투성이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허나 협박 정치가 통할 때가 있다. 지금은 친박이 무슨 말을 해도 개소리가 되는 매우 엄중한 시츄에이션이야. 니들은 하이타이로 빨아도, 때가 쏙 비트 뭐 이걸로 빨아도 걸레라고 이 새끼들아. 뭐 당신 입장을 30시간 내에 또 바꿀 방법도 있나? 있지. 이 뭔데? 니들도 꼬우면 230만의 시민을 광장으로 데리고 나와라. 이 230만을? 가만히 있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당 2만 원이라고 쳐도 세상에 460억 아니야. 이봐보, 우리가 이건희도 아니고 그 정도 현찰을 어떻게 일시불로 지불해? 이 새끼. 야, 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900억 받아가지고 그 누구 아가리에 다 쳐넣었냐? 새끼야, 지금이 마지막 배팅 기회야. 지금 돈 아낄 때냐 이 새끼야? 정권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사태를 좀 냉정하게 분석하라고. 이봐보, 장사 한두 번 해봐. 230만 알바한테 일당 2만 원씩 주면 그게 보안이 지켜지겠나? 지난번 서울역에서도 5,000명 불렀을 때 돈 봉투 뿌린 거 다 뽀록 났는데. 당신 정말 우리 청와대 누나 탄핵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 새끼. 야, 그 쫄리면 하야해. 이도저도 못할 거면서 말이 많아요. 자자, 곧 박근혜가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국민 뜻에 따라서 청와대 누나가 답을 주셔야 할 시기가 됐지. 우리 누나가 내년 4월에 퇴진할 거라고 청와대에서 살짝 귀뜸해줬다고. 뭐 놀랐나? 허나 그 누가 4월에 그만두라고 그러든 다들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난린데 말이야. 뭔 헛소리야? 뭐 너네 누나는 엠빙신 뉴스도 안 보냐? 빨리 물러나라. 이런 시민들의 구호가 방송되지 않니? 혹시 그 드라마 볼 때 채널 돌리다가도 뉴스만 나오면 바로 스킵하는 모양이구나. 닥치라고. 당신 우리 누나가 4월에 그만둔다고 약속하면 탄핵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나? 한 입으로 두 말하고도 왜 이렇게 뻔뻔하지? 뻔뻔?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외신에서도 니네 청와대 누나는 송장이야, 송장. 지금 나보고 뻔뻔하다고 했냐? 청와대에서 점거농성하는 너네 누나의 뻔뻔한 만큼 할까? 안 그래, 화나? 당치지 못해! 우리 친박은 지금 4월 퇴진, 6월 대선을 명시적으로 선언해달라. 이렇게 누나한테 간청하고 있어. 당신 때문에 누나가 화가 나서 변심이라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수 있어? 꼼수를 쓰다가 안 되니까 퇴진 일정이라도 발표해서 탄핵을 피해보겠다. 이거지? 화나, 다 끝났다. 너네 누나는 신뢰를 다 잃었어요. 당신은 자기 당 대통령도 믿지 못하나? 그럴 거면 속히 탈당하라고. 허나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거부하고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가 상황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태도를 바꾼 너네 누나한테 나가서 탈당하라고 해라. 이 당이 언제까지 네 누나 때문에 피똥을 싸야 하냐? 난 말이야, 월요일 아침에 당사에 나갔을 때 아이고 당사가 새로 페인트 칠했나? 왜 이렇게 노란색이 됐지? 노란색은 세월호 또 노무현색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씨발 이게 다 너네 누나 때문에 시민들이 달걀 던진 흔적 아니야? 다 그게 배신의 정치,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짓말 정치에 대한 시민의 분노 아니었을까? 당신 때문이야. 탄핵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말 바꾼, 그리고 다시 한다고 말 바꾼 바로 당신. 이 새끼 봐라. 야, 그게 나 때문이라고? 너네 누나 때문이 아니고. 당치지 못해. 민심이 주동한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누구도 이것을 멈출 수는 없다. 탄핵 열차의 기관사 안 인사드립니다. 네, 안님 나오셨습니다. 안님,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개망신을 당하셨다고 하던데 괜찮으십니까? 저만 당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도 광주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어디 안님만 하겠습니까? 안철수 빠져라. 사진만 찍고 가냐. 안님에게 대구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어쨌든 안님은 금요일 표결에서 탄핵에 찬성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박근혜한테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당신하고 이번 당신 우리하고 손잡기로 하지 않았나? 우리가 잠시 위기라고 이렇게 얼굴색을 확 바꿔. 제가 언제 당신들하고 손잡기로 했습니까? 닥치십시오. 이번 왜 이래? 우리 나중에 합칠 때 당 이름도 정했잖아. 친박연대가 아니라 반문연대로 말이야. 두 분은 그냥 죽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는 박근혜가 1월 말에 퇴진한다고 약속하면 탄핵 추진 안 한다고 이면 합의를 했습니다. 추미애는 이 점을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을 농락하는 배반의 정치, 배신의 정치 반드시 심판당할 것입니다. 자, 안님, 시민의 원성을 뒤집어서 성원으로 바꾸는 방법 모색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4등이에요. 예, 지지율 반등이 시급할 것 같은데 어떻게 뒤집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급격한 상승세인 이재명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안님과 이재명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어떻게 벤치마킹 하겠다는 거지요? 이재명보다 더 독한 언어로 대중의 지지를 얻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를 하옥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요. 근데 이재명 시장보다 어떻게 더 독하게 말씀하실 건가요? 박근혜를 감옥에 보낼 때 독방 말고 여성 강력 범죄자들 방에 들여보내겠습니다. 살인, 강도, 폭행 이런 범죄자 방 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인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야당이 합니까? 그건 야당이 못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를 잡자마자 머리카락 채취하고 피검사를 해서 마약 혐의를 조사하겠습니다. 님 독하십니다. 그런데 마약 조사를 정치인이 어떻게 하지요? 그 정치인은 마약 조사 못합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최순실 재산을 전부 몰수해서 그동안 돈 없어서 바른 정치를 못했던 야당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야당한테 줍니까? 야당한테 못 줍니까? 예? 그 시발 새끼야. 야당은 돈이 안 드는 줄 아냐? 네가 그 야당에 대해서 뭘 알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님. 아이고 제가 너무 몰랐네요. 예. 오늘 문제 내주시죠. 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한철 소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에 관해서 조율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독립된 이 기관에다가 통합진보당 해산 지시를 내렸거나 최소한 교감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박한철 소장은 어떤 기관 소장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이 소장하면 박정희 소장 아닌가? 육군 소장. 허허허허, 이 무식한 새끼. 야, 김기춘 하면 바로 여기 아니냐? 서회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청와대 흥신소장. 에이그.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벼를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230만의 촛불혁명. 새누리당이 바짝 쫄았지요? 완전 쫄았고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무쫄이 두 번 쫀 것 같아요. 예.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회 한 번 쫄았고, 또 주말 촛불 민심에 또 쫄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이제 돌아온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 예. 어제 비상시국위원회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이 이제 회의를 했고, 결국은 그 전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협의가 안 되면 9일 탄핵에 동참한다,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밝혔고요. 오늘 그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 오늘 그 오전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친박 의원들도 있다. 예. 이런 사실을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신 친박 의원이 3분 이상 된다. 문자로도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주류 중에서도 35명까지는 분명히 탄핵안에 동참할 의원님이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28명만 찬성을 하면 탄핵안은 가결이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황영철 의원 얘기로는 비주류에서 35명, 그리고 친박에서 3명, 그래서 지금 최소한 이제 38명이 탄핵안이 진행이 되면 이제 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그 비주류 쪽에서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어떤 타협안을 또 좀 희망하는 그런 또 기류가 읽혔는데요. 예.
황영철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즉시 퇴임, 하야하겠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즉시 사임하겠다는 얘기를 7일 이전에 발표를 하면 자기네들은 탄핵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대표가 1월 31일 퇴진 이야기를 했지 않았냐. 만약에 대통령이 그 1월 31일 퇴진을 받아들이면 여야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탄핵 국면은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퇴진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혼란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발표하면 모레부터 청와대를 나오는 게 아니라 1월 말까지는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놓고 1월 말에 퇴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정도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4월 퇴진을 얘기했지만 1월 퇴진 정도면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바람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야당에서는 지금 턱도 없는 얘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주말에 사이에 이제 갑자기 돌변한 비주류의 스탠스 때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상당히 지금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원래 오전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이제 정례적으로 잡혀 있는데 매일 하던 브리핑 오늘 취소했습니다. 보통 대변인이 브리핑을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해외 일정이라든지 이런 공식 일정이 있을 때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는데 오늘은 그런 일정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제 갑자기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주류의 어떤 탄핵 찬성 이런 입장에 있어서 청와대가 지금 멘붕에 빠져서 아무런 지금 입장 아예 못 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고요. 새누리당 지도부도 거의 지금 그러기 상태에 몰린 것 같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정현 대표를 면담하고 나서 기자들과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일에 예정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저희 당 의원들도 다 참여해서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자유투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투표 방침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도 동의를 했다고 이제 밝혔고요. 이전에는 어쨌든 4월 퇴진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 탄핵은 필요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당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자유투표를 얘기하는 것은 당론 수정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그걸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게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당론을 따른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탄핵 일정까지 우리 비박계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확고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좀 정리하겠다. 당론이 지금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참 새누리당 매주 상전벽해입니다. 어쨌든 이제 9일까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하여튼 4, 5일 정도 남았는데요. 탄핵이 의결될 때까지. 그때까지 또 어떤 반전 카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아주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일이 오기 전에 대세가 굳어졌으니 박근혜가 하야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날 즉각 망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근데 그게 망명이 쉽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야를 한다면 이제 특검 수사가 막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지금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가 돼 있어서 본인이 내려온다면 그야말로 구속부터 하고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검찰 오랫동안 출입하신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 민간인 신분이 되자마자 구속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최순실, 안종범 다 지금 구속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윗선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죄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런 강제 수사에서 다 벗어나 있지만 정말로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검찰이 구속을 하는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할 때 구속을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한사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상당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도주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면 특검으로서는 먼저 구속부터 하고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지금 충족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하야와 망명은 한 세트일 것 같아요. 네. 하야하고 그러면 망명이 다 세팅이 된 다음에 하야를 한 다음에 바로 헬리콥터를 탄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해외 순방을 구실로 해서 망명할 가능성. 마치 그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처럼 말이죠. 네. 다시 뭐 어쨌든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래도 감시하고 해외로 내보내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단죄를 해야 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벌을 받게 하는 게 정의니까요. 예. 네. 콩밥을 먹더라도 이 땅에서 계속 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 어떻게 이 귀국 일정이 지금 주목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의원 6명이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 관계자들 만나겠다고 미국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예. 면면을 보면요. 원유철, 김세연, 안상수, 이해훈, 윤영석, 백승주 의원인데요. 전부 새누리당이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고 그리고 김세연, 안상수, 이해훈 의원은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이 절차가 진행되면 그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찬성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한 표가 지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이제 일정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냐면 이들이 오늘 떠나가지고 9일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시점도 9일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이제 그 움직임에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이들이 제 시간에 못 와서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훈 의원이 출국 전날인 어제 자신의 이제 그 SNS에 올렸어요. 9일 새벽 서울에 도착해서 오후에 있을 탄핵 표결에 이제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또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워싱턴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는 하루에 한 편밖에 없고, 그 항공기는 저녁 5시에 도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이런 글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또 이제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이해훈 의원의 휴대전화로 또 항의 문자도 보내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훈 의원이 다시 세부 일정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들어오는 날은 워싱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출발을 해서 9일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도착하니까 그날 오후에 있을 본회의 참석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훈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비행기가 연착할 경우에 다른 비행기를 타고 표결 전에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그런데 지금 면면을 보면 원유철 의원이 있습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 본인이 이제 신친박이라고 이제 자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게 5일 일정인데 혹시 미국에서 같이 또 술 마시고 막 이러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 탄핵 반대쪽으로 이 사람들을 다 회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도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해훈 의원은 술을 전혀 안 마시고요. 김세연 의원도 술을 별로 이렇게 즐겨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해서 이제 탄핵 반대로 넘어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훈 의원은 또 사랑의 교회 집사 아닙니까? 아, 그러시군요. 집사님은 술 먹이면 안 되죠. 예. 자, 이 정유섭 의원, 이분한테는 문자가 많이 못 간 모양이죠?
워낙 존재감이 없는,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정유라 오빠인가 했어요. 이번 일로 또 완전히 스타 반열에 올랐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정조사에서 기관 보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당에서 세월호 7시간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넣은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세를 위한 공세고,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잘 됐나? 대통령이 관심 없어서 잘 된 거다. 김재 경제수석이 잘해서 그런 거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때도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의 중요성,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세월호 7시간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몰삭직한 사람이라고 보고,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총체적인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감싸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정윤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예. 이분은 2007년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퇴직한 뒤에 2010년까지 해운조합 이사장을 지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해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부 출신은 이제 마피아라는 관피아죠.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관피아, 해피아라고 볼 수 있고, 2014년에는 인천항만공사 신임사장 공모 과정에서 내정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지원을 포기하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한때 약간의 또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인천 부평갑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국민의당 후보가 문병호 전 의원인데 23표 차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었군요. 대법원에서 재검표까지 했는데 당락이 안 바뀌는 그렇게 됐고, 23표 차이였는데 인천 부평에 사시는 국민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지금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매우 이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국면에서 매를 벌까요? 참 한심합니다. 예. 자, 김 기자님, 지금 한겨레도 비상국면이죠? 예, 지금 토요일마다 다 출근해서 광화문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특검도 그렇고, 지금 김기춘 관련한 국정농단, 비망록 관련한 내용들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또 집중을 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더욱더 비상국면일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도 있고요. 예, 그리고 탄핵 발의 표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 보시기에도 탄핵안 무난한 가결 예측하시는 거죠? 예, 큰 변수가 없으면 가결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튀어나온 이제 돌발 변수가 이제 문제일 텐데, 민주당에서도 어떤 말조심이라든지, 하여튼 찬물을 끼얹는 어떤 행실이나 잘못된 행동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많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대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잘 관리하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한테 전해 주십시오. 전 당원인 김용민도 말조심하고 있어요. 예, 이거 1등 팟캐스트니까 당연히 누군가 보고할 걸로 기대합니다. 예. 자,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또 발빠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정호희 대표 만나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자당 대표시고 민주노총 전 대변인이시고 이제 무당으로서 뭔가 신기를 발휘할 그런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말까지 퇴진하겠다. 예상이 빗나갔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 틀림없이 11월 30일까지는 퇴진하게 되어 있는데 예. 29일 날 이 양반이 뻘소리를 하는 바람에 아니 근데 말이죠. 일단 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이면 11월 30일에 그만둔다. 이건데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상 하야 선언이다. 정진석 기준으로 보자면은 정호희 대표님이 맞히셨어요. 11월 마지막 날 하루 앞두고. 아닙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비겁한 변명이고요. 예. 제가 못 맞췄습니다. 하여간 지난주 촛불은 뭐랄까요. 감동적이었다. 이 표현과 정말 분노가 하늘을 솟구쳤다. 이 두 가지 감회가 공존할 수 있었던 그런 촛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차분하고 명랑하고 유쾌하고 이러다가 11월 29일 3차 담화 이후에 담화 이후에 분노와 적개심이 이글거리는 그러나 또 대단히 인내하는 그런 그 인내가 마지막 인내겠죠. 광화문 일대 여의도 새누리당사 그리고 광화문 이런 촛불도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 눈길이 가는 것이 지역 촛불들이 대단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예. 몇 군데만 살펴보면 춘천 춘천 같은 경우는 김진태 지역구잖아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예. 그러다가 자기는 또 사우나 가서 숨어 있고 이러던. 이 춘천이 주최 측 추산 2만이라고 하는데 근데 춘천만은 아니고요. 강원 춘천 전체였다고 그러긴 하는데 농민의 분들이 트랙터 시위를 했고 횃불이 등장해서 횃불 장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구를 비롯해서 영남 지역이 일제히 새누리당 현판식을 다 새로 해주셨잖아요. 촛불 시민들께서. 예.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즉각 사퇴당, 공범당 이런 걸 붙여주시고 예. 그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이 부산입니다. 부산 문현 노타리. 저도 부산에 한 10년 넘게 있어서 잘 아는데 이 문현 노타리의 상징성이 서면이라는 데와 광복동, 부산역, 번화가가 마주치는 곳이기도 하고요. 87년 그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체류탄 추방의 날에 한 청년이 우통을 벗고 체류탄 쏘지 마라 이렇게 뛰쳐나가는 그 장면이 바로 문현 노타리에서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여기에서 10만 군중이 광야에서 함께 부르는 장면을 생중계로 봤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창원 마산 이쪽으로 가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창원 같은 경우 들장미 소녀 캔디를 개사해서 초등학생이 부르고 또 이제 군중들이 함께 떼창을 하는 이런 장면을 생중계로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산을 이제 응원하시더만요. 구호 끝에다가 좀 이렇게 일일이 붙이면서 굉장히 이제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보도 방식입니다. 보도 방식. 예, 예. 저도 그 청와대 앞에 좀 일찍 가서 쭉 살펴봤는데 어쨌든 그날 이렇게 방송하는 걸 유심히 보시면 JTBC는 아예 군중 속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군중과 함께 예. 계속 생방송을 했고 그 시위 군중들이 뭐 같이 웃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고요. 예. SBS는 그나마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군중을 배경으로 이제 리포트를 하는 게 있었는데 예. KBS 참 뭐 가관이 띠다. 저 청운동 앞에서 보니까 쫙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 생방송 차가. 방송 장면을 보니까 이게 어디 숨어서 한 것 같은데 배경을 보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골목에 숨어 있었던 건지 뭐 중계차 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심지어 MBC 저도 이제 이 장면을 이제 목격을 했는데 여의도 새누리당 사 앞에서 먼저 집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MBC 기자, 카메라맨 쫓겨났습니다. 예.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MBC 해직 기자인 이상호 기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또 예. SNS에서 회자가 됐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언론들의 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 와중에 또 문자당이 잠시 회자가 됐는데 그 새누리당 그다음에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문자당이 한 거 아니에요. 괜한 오해는 문자당에 관심 가져주시는 건 고마우나 예. 뭐 우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문열. 참 이분 참. 뭐 아리랑 축전이 어떻고 뭐 3%밖에 안 되고 뭐 기계로 해도 못한다는 둥 헛소리를 했는데. 예.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원로 작가라고 하는 쓰레기에 비해서 황석영 씨께서 첫 번째 촛불이 지나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니까요. 새로운 세기의 위대한 인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예.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새로운 세기라는 게 뭘까 이런 걸 한번 짚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시기에 대중운동, 뭐 혁명투쟁 이런 것들을 보면 반드시 전위 조직이 필요했다고 해요. 예. 전위 조직이 앞장서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투쟁을 지도한다. 그래서 뭐 흔히 지도와 대중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에는 사실 지도부라는 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군중들 스스로, 촛불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이끌고 상황을 주도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예. 살펴봤더니 동시학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천만의 시민들이 동시학습을 해요. 이게 뭐 SNS, 뭐 생중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하겠습니다만 특히 광장에서 함께하는 것은 집에서 예컨대 뭐 굉장히 화질 좋은 TV로 축구 경기를 보는 것하고 경기장에 가서 호흡을 함께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인은 500~600만 명이 광장에 나와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난 동시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조직된다는 것. 즉각적으로 조직되고 오프라인, 광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장에 나온 촛불들은 행동하되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공감할 수 있는 행동. 그래서 뭐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뭐 평화냐 어쩌냐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수백만 군중들이 함께 판단하고 공감할 때만 가능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학습, 즉각 조직 그리고 공감 행동 이것이 2016년 대한민국 촛불의 위대한 특징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예. 또 하나 특징을 살펴보면 3차원적이고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그 3차 담화가 4분 30초 정도 했는데 저도 유심히 봤죠. 이게 뭐 김용민 PD한테 곰탕을 사주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 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당시 이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했고 또 평론가들이 앉아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거를 할 텐데 다들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잠시나마. 왜냐하면 아까 뭐 정진석 얘기 맞다나 사실상의 하야선을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어 자체로 봐서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외신들이 박근혜 하야 뭐 이렇게 또 일보를 다 거의 다 냈어요. 예. 그런데 SNS상에서는요. 1분도 안 돼서 거짓말이다 이런 분노들이 막 와글와글 버즈라고 그러죠. 버즈. 예. SNS 그 포스팅 혹은 트윗 양들이 막 폭발하더라고요. 예. 뻔하지 않습니까? 첫 마디부터 거짓말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긴 언제 존경했냐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저는 지난 18년 동안 사심없이 이런 화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뭐 그 뒤에는 뭐가 나오든 그 뒤에 뭐가 나오든 이건 거짓말이다. 예.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촛불 시민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접하고 공감하는 분들이 동시학습하고 즉각 조직되고 공감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실 뭐 이제는 탄핵밖에 없다라고 뭐 100% 일치 단결하고 그리고 국회를 압박하자. 그다음에 새누리 당사를 압박하자. 뭐 이런 것들이 누가 주도하지 않아도 진짜 뭐 흐름처럼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의 힘이지 이문열 씨처럼 뭐 이게 기계로 해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되냐 뭐 이게 뭐 북한에서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황당무계한 예측은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예. 특히 이제 2016년 촛불이 위대한 이유는 기존의 제도 정치권 그리고 운동권 그리고 언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가 막힌 그리고 굉장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정치권에 대한 압박과 견인, 굉장히 능수능란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닌 수백만 명이 그야말로 싸움의 기술을 아는 군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정말 힘있고 위대한 새로운 인류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진정한 신인류는 청소년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이 중고등학생들이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실 뭐 똑같지 않습니까? 정보를 접하는 그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빠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야말로 이 청소년들이 신인류다 할 수 있겠고 대부분의 또 중고등학교가 이번 주에 기말고사가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9일, 10일 기다려라 뭐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의 정보의 양과 질, 전파 속도 이것은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에 경험해왔던 것들을 집약하고 이것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6차 촛불 때 한영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수천 년의 어둠도 촛불 하나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눈물이 막 날 뻔하던데. 예. 어쨌든 저는 내기에 졌으나 우리 촛불 시민들, 우리 민중들은 이미 승리했고 더 높은 승리를 위해 그야말로 거침없이 진군하고 있다. 예.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가슴 벅찹니다. 예. 정 대표님, 사실 뭐 정 대표님이 틀렸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게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어디 박근혜의 그 퇴진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건 뭐 누구보다도 앞서서 박근혜가 이제 거취를 고민할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보신 점은 뭐 큰 틀에서 보면 적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일단 이번 주 금요일 그야말로 주목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탄핵 가결 가능성. 뭐 저는 탄핵 자체가 이제 별 중요한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뭐 예컨대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29일 박근혜 3차 담화 이후에 2일 날 즉각적으로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고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이 일은 너무 급하다 부결될 수도 있으니 9일 날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 말도 틀리지는 않은데 이 상황이라는 것 그다음에 대중, 시민들과 호흡을 함께 한다는 것,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뇌에서 심장까지는 한 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통상 따로 논다. 이것이 함께 가는데 그렇게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이런 것인데 예. 이른바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듯이 뭐 탄핵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거꾸로 생각하면요.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한 데는 새누리당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법적 둘레에서 탄핵해라 이랬고 뭐 대표적으로 김진태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가 예. 뭐 탄핵을 왜 비합법적 수단으로 하느냐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는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탄핵이 설사 부결된다 하더라도 이 구질서 그다음에 박근혜 새누리당은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의도가 진짜 뭐 뒤집어지는 거죠. 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탄핵이 가결되면 박근혜가 죽는 것이고 부결되면 여의도 정치, 즉 국회가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들은. 그래서 지난 12월 3일이 촛불 시민혁명의 질적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12월 8일, 9일, 10일, 3일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이 3일 동안은 그야말로 세계사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조건 어떤 경우든 시민 촛불이 승리하고 민중이 승리하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야말로 확신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바입니다. 예. 뭐 하여간 12월 9일 탄핵이 가결되느냐 가결되지 않느냐 이건 이제 큰 변수가 아니다라는 말씀 속에는 국민적 대의가 결정된 만큼 여기에 역행하는 자들은 언제 쫓겨나느냐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예. 자 대표님 이제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이번 2차 예언 이거마저 틀리면은 광화문 촛불 현장에서 곰탕을 끓이셔서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만 먹기 아깝습니다. 솥단지 걸어놓고. 예, 그렇죠. 제가 사실은 한 보름 전에 페이스북에 2차 예언을 했죠. 그 문구상 이렇습니다. 큰 달 뜨기 전에 북악에 흉사가 있겠고 나라에는 큰 경사가 있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은 큰 달이랑 보름이고요. 다음 보름이 양력 12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설마 12월 13일 전에는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측도 틀리면 정말 솥단지 걸어놓고 곰탕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8, 9, 13입니다. 8일부터가 운명을 가르겠죠. 대부분 뭐 생업에 종사하시고 뭐 직장에 다니고 하실 텐데 조금씩 시간 내서 연차를 내든 뭐 민주노총은 파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8일부터 여의도에서 죽치자. 여의도 뭐 좋은 데 많습니다. 뭐 텐트 칠 때도 많고요. 찜질도 많고. 그러니까 여의도 영등포 일대를 아예 8일부터 둘러싸고 72시간이라면서요. 그 발의에서 뭐 표결하는 데까지가 뭐 길어봐야 3일입니다. 그래서 문자당 전 직원은 8일부터 아예 휴가를 주고 여의도에서 죽치자 이런 결의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보름 되기 전에 큰 달 뜨기 전에 반드시 박근혜가 물러나기를 몰아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비상행동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자당 대표 민주노총 전 대변인 정호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
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그 지난 주말에 촛불 230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계 최대의 시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겠죠? 아마 맞을 겁니다. 일단 단일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정치적 성격, 물론 대규모 집회나 모임이 종교적인 행사도 있고 뭐 어떤 국가가 동원한 행사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를 향한 요구를 분출해낸 정치적 성격을 띤 이 시위는 아마 한국이 단일 사건으로서는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규모도 규모지만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유머나 풍자나 패러디가 가득한 하나의 시민혁명의 장이자 또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전복의 장이기도 했죠. 예. 그런 점에서 2011년 11월 촛불혁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규정해야 하는 어떤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럼 오늘 어떤 책 아마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제가 지나가는 길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우리 청취자들 분께 얘기할 책들을 대충 한 10권쯤을 골라놔요. 예. 근데 요즘에는 계속 그게 바뀌네요. 그래서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좀 약간의 좀 안정감이 있어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더 깊고 의미 있고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격렬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또 다른 그런 기회가 오겠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은 혁명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페터 벤데라는 독일의 역사학자가 편집하고 함께 집필한 여러 명의 독일에서 활동하는 유수한 학자들이 세계 혁명사를 쭉 훑으면서 그 의미들, 역사적 의미, 맥락들을 짚어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이게 보니까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파리 고민, 볼셰비키 혁명, 혁명의 역사는 다 아우르는 것 같습니다. 68혁명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보면은 영국혁명, 17세기 영국혁명이죠. 그리고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도 있죠. 예. 프랑스 혁명, 그리고 프랑스 1830년 7월 혁명도 있고, 독일 혁명도 있고, 그리고 파리 고민, 멕시코 혁명, 중국 혁명,
이집트 혁명, 쿠바 혁명도 있고요. 문화대혁명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68혁명, 이슬람 혁명, 동독 혁명까지 세계 전역에서 있었던 혁명의 양상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 의미와 역사적 맥락들을 짚어낸 상당히 좋은 책인데 이것도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절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책은 도서관에 가서 쭉 보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1년의 촛불 시위를 보면서 불의 강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촛불로 이루어진 강. 그러니까 그 조그만 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넘어서 거리를 광장으로 만들어버리는가 싶더니 이제 이 광장을 거대한 강줄기로 바꿔버리는 이 시민들의 힘과 상상력이 놀라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혁명의 정의는 뭐 다양합니다만은 사전에서 얘기하는 건 이래요. 우리 맹자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성혁명처럼 전통적 의미 혁명이죠. 이전에 왕통을 뒤집어 엎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에 통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왕씨 그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이렇게 넘어온 것처럼 또 하나가 이제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 기초나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거죠.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 혁명이나 중국 혁명, 쿠바 혁명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법이긴 한데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그리고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내세우는 것. 이것도 혁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혁명적 발상이다 얘기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혁명적 행위들이 세 번째 가깝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념 체제를 바꾸거나 이러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거나 이런 혁명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 기초나 사회제도, 경제제도의 근간들을 모조리 재구성하는 그런 러디컬한 혁명의 방식은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예. 제가 보기엔 세 번째에서 여러 가지 제도, 물론 경제나 이런 사회제도, 문화제도까지 포함하겠지만은 방식이나 사고 방식들을 질적으로 비약하게 하는 그런 혁명적 순간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민주화의 심화들, 그리고 경제 개혁을 통한 부의 고름 분배,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건 교육개혁. 그 교육개혁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본래의 교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 국가적인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친일에서 독재, 계속 말씀드리면 부패 네트워크 있죠. 예. 인적 네트워크를 청산하는 것 등등이 포함될 겁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 혁명적 물결, 불의 강을 이룬 이 물결 속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통과하면서 한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우리가 겪어온 이 굴욕감들, 모멸들, 치욕들을 넘어서서 스스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 또는 가능성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정말로 이번에 이 촛불혁명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장을 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참여하면 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사고의 지각병동을 몰고 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면서 우리가 권력의 주체라는 것, 사문화하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하는 경험, 그걸 통해서 냉소주의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하고 참여함으로써 정치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다시 사고하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혁명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진술하면서 적어놓은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에서 계급적 특권 사회의 권력 체제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형식상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의 사회를 세웠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회 구조는 별로 변하지 못했다. 또한 왕정의 형태이든 민주공화국의 형태든 간에 안정된 입헌 질서의 구축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혁명을 통해 촉발된 정치적 동력, 국민의 정식 동의를 통한 정치 권력의 합법화, 시민들의 참정권 요구 등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기술하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혁명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 혁명도 우리가
1789년 7월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으로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그걸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으로 삼긴 합니다만은 길게 보면은 1930년 7월 혁명, 48년 2월 혁명, 1871년 파리 꼬민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기 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가 이런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구축해 온 것이죠. 마찬가지 독일의 이해도 이렇게 단발적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길게 보면은 19세기 중엽의 독일 혁명,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자면은 1848년에 49년의 독일 혁명을 통해서 시작된 혁명이 1918년 19년 혁명을 통과해서 그리고 동서독 통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이런 혁명의 계기들을 통과해 왔고, 혁명의 계기들이 하나로 꿰서 정말 귀중한, 여기 진주 목걸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역사의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촛불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의 시간적 경험도 어떤 단발적으로 끝나거나 순식간에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 혁명의 가능성들, 우리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우리가 개입하고 참여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중이 어찌하면은 이런 우리의 혁명적 열정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 수도 있다는 게 문학 공부하는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이 책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혁명은 불행하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은 실패한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혁명적 사태가 있었던 게 사실 불행하죠, 우리 사회에서. 예. 근데 그 혁명적 계기를 우리가 쥐었다면은, 그 계기를 놓치고 또 실패한다면 더 그게 불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이 불행한 기회, 반어적이긴 합니다만은 기회를 통해서 해방 후 식민지 시대부터 이 근현대의 이런 이 축적된 모순들을 돌파해 나가고, 대표적으로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정말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조국중을 가지고 단발적으로 성공을 기약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자칫 권태에 빠지기도 쉽고요. 또 혁명이 뭐야라는 또 다른 냉소죽에 빠지기도 쉬운데, 여기에서 제가 꼭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루슈의 그 유명한 말입니다. 혁명을 혁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은 단발적으로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없이 혁명을 다시 사고함으로써 점점 더 나은 세상을 구성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혁명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긍정적 의미를 갖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중국 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독일 혁명도 그렇고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 혁명적 상황들, 촛불혁명이 동아시아에서 지니는 각별한 의미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시민혁명 경험이 없다는 게 많은 그 지식인들뿐만 아니고 많은 그 상식적인 사람들을 냉소주의로 이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희화의 대상이 되고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들, 시민적 힘의 가능성들을 보고 많이 놀라워한다 그래요. 예. 다른 외신들이 보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 시민혁명의 가능성은 바로 프랑스 혁명이 유럽 전역에 이 혁명 사상을 유포했듯이, 그리고 새로운 시민으로 거듭나게 했듯이, 저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시민혁명은, 그리고 이 시민혁명의 과정들은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뿐만 아니고 대만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역에, 그리고 북한까지도 어떤 새로운 혁명의 씨앗들,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 사유의 가능성들, 그리고 새로운 역사적 계기들을 마련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어떤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다 뒤에서 조종당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런 시민들의 그 멘털리티나 이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예. 근데 거꾸로 저는 어떤 그 종표를 보니까 북한에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상황들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래요. 그게 역설적으로 북한의 타락한 지배층들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 인민들의 혁명적 에너지들을 일깨우는 가능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북한 인민들의 해방의 가능성을 촉발하는 계기로서 한국의 시민혁명이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종북이 누군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한반도의 장기적인 역사적 상황을 조망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촛불혁명의 과정들은 아시아뿐만 아니고 북한까지 그리고 통일의 가능성까지도 여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한국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고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들 우리 함께 잘 통과하면서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예. 세계 혁명사에서 한국의 시민혁명이 또렷이 자리매김될수록 우리 끝까지 냉철하게 투시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명 정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예. 이 절판된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좋은 책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또 불러낼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들이. 예. 그리고 다른 기회에 이제 이 혁명의 다른 의미들, 정치적 혁명을 넘어선 다양한 혁명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예. 혁명의 의미, 함께 새겨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의 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 오늘부터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를 보내드립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 중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는 중국의 권력 구조와 정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책입니다. 통나무 출판사에서 펴낸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와대 이곳에서부터 100m 이내에는 시위가 불가능한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맞히는 게 지난주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청와대 관저였죠. 그리고 1년 후님,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저의 주말을 반납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밀세님, 대구 사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대구 역시 범국민적인 분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들 느끼시는 대로 영남은 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밀세님에게 두모실 펜션 이용권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시민들이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이것했었지요. 새누리당사를 어떻게 했는지 맞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포위였습니다. 마시님, 매주 토요일 승리를 향한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갑니다. 꼭 이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구 성서공단 노동자님,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 두 아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갑니다. 60여일째 투쟁 중인 철도 노동자분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철도 노동자분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복근희의 탄핵 추진으로 손에 장을 지지게 생긴 나가리 정현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복근혜님의 마지막 충신 카케무샤 나가리 정현입니다. 여의도의 배신의 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새누나당 놈들이 박복근혜님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김무쫄, 네, 이 인간은 사실 걱정되지 않습니다. 30시간만 지나면 다시 박복근혜님 편으로 돌아올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정 걱정하는 것은 비박놈들은 물론이고 친박놈들마저 박복근혜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태도입니까? 촛불폭도 수천 명이 새누나당사를 둘러싸고 계란을 좀 던졌다고 해서 겁에 질리다니, 그 정도 간땡이로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박복근혜님이 탄핵된다면 대표직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제 손에 장을 지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야3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는데 추진은 물론이고 탄핵을 성사시키게 생겼습니다. 제가 손에 장을 안 지지고 우리 박복근혜님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촛불 폭도들의 항의 전화와 문자 때문에 전화까지 착신정지한 나가리 정현님. 네, 나가리 정현님이 손에 장을 안 지지고 탄핵을 막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가리 정현님이 박복근혜님 말고 형님으로 모시는 또 한 분, 네, 충성 이 문자로 충성맹세를 다짐했던 야당인 군민의당, 이 군민의당 대표에게 SOS를 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고백까지 받은 군민의당 대표께서 나가리 정현님의 탄핵에 반대해달라, 이런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즉 탄핵을 반대한다면 야3당의 탄핵 공조도 깨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 군민의당 대표가 그만두셨다고요? 게다가 그분도 지난 주말 허벌나게 욕을 쳐드시고 그것도 모자라 광장에서 개망신을 당하셔서 코가 석자가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에서 그랩 성추행을 시전해서 박복근혜님에게 팽당했던 윤창중 레논도 박복근혜님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윤창중 레논을 촛불 폭도들 사이에 침투시켜서 그랩을 시전시키는 겁니다. 그랩에 놀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촛불 폭도들은 앞으로 윤창중 레논이 무서워서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탄핵 여론도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곧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계될 수 있다고요? 촛불 소등에 함께한 미국 대사관인데 이 미국 대사관에 잡혀 들어가면 워싱턴으로 압송될 거라고요? 그리고 워싱턴 경찰에 넘겨질 거라고요? 그래 이 새끼들아, 어? 너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줬는데도 얼마나 등신 같으면 미국도 등을 돌리냐 이 새끼들아. 장을 지지겠다고 해놓고 오늘은 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 바꾸고 니들이 잘못해서 새누나 당사 더러워진 걸 경찰들 동원해서 청소시키고 날씨 추워지고 시간 지나면 촛불이 사그라들 줄 알았냐 이 미친 새끼들아.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나가리 정현님께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강진이 부른 땡벌.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당신은 못 믿을 사람.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들고 가 또 내일은 장미꽃. 치근 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